안녕하세요. 안녕. 자, 오늘 지금 뭐 찍을 거냐면요.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로봇하고 코딩 뭐 이런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,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, 요즘은 이제 PR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만 많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많이 표현하고, 내가 이제 뭐 1만큼 만들었어도 이왕이면 포장을 좀 잘해서 2나 3만큼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구의 하나로 당연히 한글은 당연하고요. 이제 영어로 또 제가 가이드를 주고 이제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로봇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가 있다. 그러면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1차 같은 경우는 1차는 이제 국내 대회이기 때문에 뭐 영어는 괜찮고요. 대신에 그때는 한글로,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면 평가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이쁘게 글자도 예쁘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, 그다음에 2차로 이제 그 국내 대회가 통과된 다음에 세계 대회로 갔을 때는 영어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똑같아요. 서면도 영어로 쓰게 되고 발표도 영어로 하게 되고. 그래서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걸 추가로 지금 지도를 해주는 이유가, 아이들이 수업도 수업이지만 플러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좀 더 키워질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도와주려고 이거를 그 아이들을 찍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숙제를 내주기도 했는데, 이제 저희가 로봇 설계도를 이제 이거는 한글 버전으로 제가 종이를 줬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로봇 설계도라는 거 뭐 크게 뭐 거창한 건 없고요. 여기다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로봇을 만들고 할 때 주제가 있잖아요. 주제.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만드는지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.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들었는가? 결국 왜잖아요. 왜 항상. 그래서 왜 만들었고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푸냐, 이 사회 문제를 나의 뭐 로봇이나 코딩으로 어떻게 푸냐 했을 때 그거는 하우죠. 그러니까 어떻게, 이때는 이제 뭐 알고리즘 같은 거를 설명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로봇 같은 경우는 그 구동하는 메커니즘 같은 거 설명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고,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을 때 뭐 사회적으로, 그죠?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 나중에 만약에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, 뭐 이런 될 것인가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, 또 뭐가 있을까?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, 이런 거를 아이들 얘기를 할 때 좀 그 이왕이면 좀 창의적인 게 좋으니까, 그림을 저희가 이제 그림 로봇 설계도잖아요, 그야말로. 그래서 도면 그리듯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연습이 되기 때문에, 그래야 이제 그게 연습이 돼서 그 다음에 점점 그림도 간결해지고, 다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도 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점점 그림이 다듬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부분들은, 어, 거의 프로젝트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. 만약에, 엔트리나 블록 코딩, 뭐 이런 거다. 그랬을 때는, 뭐,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나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나,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만약에 엔트리로 했다 그러면 엔트리로 뭐 어떻게 했고, 아니면은 뭐 아두이노 뭐 스케치로 뭐 어떻게 했고,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.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은 이제 한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제 국어식 마인드로. 그래서 글쓰기를
연필로 종이에다가 계속 쓰게끔.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면 시간은 절감되지만 저희가 그 지도를 해보니까 좀 그런데 좀 애들이 요새 글자를 진짜 못 써요. 그 손글씨를.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아날로그로 손글씨 핸드라이팅을 보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번 대회도 그렇지만 뭐 성인들 시험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 글씨 뭐 그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좀 저희도 성인들도 타이핑 위주로 했을 때 글자 굉장히 못 쓰고 막 악필 되듯이 좀 그런 걸 많이 겪어봤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회 임박했을 때는 글자를 못 쓰면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미리 써보게끔. 그래서 만약에 제일 베스트는 한글로 쓰고 한글로 쭉 쓰고 옆에다가 뭐 말이 안 되는 영어라도 계속 써보면 좋아요. 우리가 영어 일기 써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영어 일기처럼 써보게 해도 되고 요새는 번역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하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체로도 영어 공부가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쓰면 썼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이걸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고 지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거잖아요. 무슨 말이냐면 초3인데 그 스크립트 내용 자체가 중학교 이상 버전에 되는 뭐 단어나 이거는 약간 번역기 돌렸을 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.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라든지 어떤 그 문장 구조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외우게 하면 그 어디서 티가 나냐면 바로 대회에서 티가 나요. 바로 대회에서 그냥 뭐 말도 그냥 이렇게 된 걸 외웠구나.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거를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다시 그 학년별이나 그 아이 영어 실력에 맞춰서 다시 그거를 피팅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어로 자꾸 써보고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.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말하듯이 그거를 계속 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, 어, 강제는 아닌데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은 지금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거를 찍는 거고 일단 가이드로 남겨볼게요. 그래서 어, 수업 시간에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다. 네, 그런 의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한번 예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예시 영상으로 올려볼게요. 일단 지금 요거는 가이드만 올려보겠습니다.